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역사들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혹은 그 행간에 감춰져 있는 부분들을 저 같은 창작자들이 이런 대중들에게 더 알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를 통해 그 서사로 감동을 주는 그런 마니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근데 진짜 잘 그리신다. 야, 이건 저 마니아가 아니라 진정 예술가시네. 예술가시네요, 진짜로. 칼부림이라고 하는 사극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 고일권 작가라고 합니다. 이 칼부림이라는 작품은 이제 17세기 초반의 조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조선 시대에 인조 반정으로 시작으로 해서 병자호란까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12년째요? 그 안에서 이제 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복수에 점철되어 있는 과정에서 나중에 사람들을 그 역사적 인물들과 또 만나면서 점차 이제 자신의 뜻을 찾아가고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궁금합니다, 맞아요. 또. 벌써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나 봐야겠다, 이거. 근데 저 그림 보니까 12년 연재하실 만하다. 이괄의 날. 네, 진짜로 더. 이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괄의 난이 시작된 이제 금부도사를 베고 영변에서 군사들을 일으켜 갖고서 거병하는 장면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안조 목사의 이제 정충신과 또 붙기도 하고 가장 큰 전투가 이제 황주에서 황주 전투라고 하는 대규모 이제 전투가 또 벌어집니다. 그래갖고 그 대규모 전투에서 이긴 이괄군이 이제 개성으로 넘어갈 때 북한의 금천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예성강이 흐르는데 그 예성강에 마탄이라고 하는 여울이 있어요. 그 여울가에서 이제 관군들이 대기하면서 이괄군의 기동을 막으려고 기다렸는데 그것마저도 이괄이 이제 돌파를 해버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확실히 디테일이 장난이 아닌 게 말을 우리말이 생각보다 작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화나 그림 그리는 분은 말을 좀 크게 그리겠죠. 크게 그리죠. 맞죠. 좀 말 사이즈도 한 거 보니까 되게 제대로 하신 게 맞네. 고증을 하셨다. 오. 저 도리깨 쓰고 하는 것도 예. 그 영화로 배운 분들은 잘 몰라요, 저런 거. 오. 돌리는 거. 보통 이제 옛날 만화나 영화 보면 창이나 특히 아무래도 영화는 칼을 좋아하죠. 근데 그쵸, 실제는 그쵸. 칼 잘 안 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창은 이게 한 번 찌르면 부러져요. 그치. 그렇다고 칼은 너무 짧잖아. 그치. 근데 저게 도리깨 쓰고 하는 게 임란 이후에 저게 많이 보급이 된 건데 이 저걸 길고 튼튼하고 범위 넓고 쓰기 간편하고 저런 걸 아시는 거지. 그 역사상에 대해서 몰입을 하시니까 저런 장면이. 그러니까 저런 한 컷 한 컷을 그리기 위해서 엄청난 고증을 한 거고 연구를 한 거겠죠. 그러네요. 사실은 제가 이 작품을 기획을 할 때가 한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나왔던 우리나라 사극들에 대한 어떤 불만 같은 게 있었어요. 기존 사극에서 보여주지 않았던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이 좀 컸습니다. 그게 이제 고증에서 나타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칼을 쓰는 모습이라던가 칼을 차는 모습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 사극에서 좀 답습했던 부분들을 좀 버리고 제가 이제 연구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파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지창인데요. 옛날 이제 사극들 보면은 우리나라 군사들의 거의 전용 무기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당파 자체가 이렇게 일반적인 무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던 무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조선 초기에나 막 이렇게 등장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고증 오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괄의 난 때 이제 어떤 장창병이나 이런 병사들을 제압하는데 당파를 이게 쓰는 장면을 제가 그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진짜 저렇게. 방어용, 저건 제대로 방어용. 방어용 무기야. 공격을 못 하는 거야. 아, 저게요. 매니아 분들께서
그래 당파는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는 이런 용도야. 되게 잘 표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증 때문에 가능했었던 건 철저한 역사를 공부하면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와. 그리고 이 장면은 이제 안현 전투라고 해서 마지막 전투인데 도성에 들어와서 이 경복궁 터에 주둔하고 또 이괄군이 나와서 거기서 또 이제 한 번 더 싸워요. 근데 그때는 이제 결국에 지죠. 그때 이제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인왕산 쪽에 있는 성벽에 이렇게 하얀 백로들처럼 다닥다닥 붙어갖고서 그 전투를 하나하나씩 구경을 했다고 해요. 저 올라가서 구경했다는 얘기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 아, 이괄에 지고서 도성으로 들어오려고 했더니 백성들이 막아요. 어떻게든 들어와서 화가 나서 백성들도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날 밤 저쪽에 동대문 쪽에 가면 시구문이라고 있습니다. 수구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문을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요. 근데 그 문이 옛부터 이제 시체가 빠져나가는 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서 그 문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한강을 건너서 광주로 이제 도망가고 이천 쪽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자기 부하였던 기익헌과 이수백에게 이제 목이 잘리면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이괄의 난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역사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저에게 있어서는 어떤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 시절이 좀 더 저한테는 좀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아픔이라는 것들이 또 와닿기도 했고요. 그리고 왜 그 당시에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 안에서 이제 뭐 이괄의 난이라든지 뭐 정묘호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아, 이 부분은 제가 작품화 시켜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모든 우리나라 어떤 영웅들을 다 잘 그리고 싶은데 안주성 전투에서 전사하셨던 남이흥 장군이라고 계십니다. 그 남이흥 장군은 이제 이괄의 난 때도 공을 세우셨던 분인데 실제 이제 전투에서는 이제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투를 맞이해서 이제 자폭을 해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분인데 사실은 제 작품에서도 등장을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정묘호란 전까지 제가 스토리상 이렇게 녹아들게 못해갖고서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제 정묘호란 때 갑자기 또 뿅 하고 나타나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갖고서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당진에서 남이흥 장군 문화제라는 걸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라이브 드로잉을 하면서 조금 제가 못 풀었던 어떤 한을 좀 풀었던 것 같습니다. 와. 아니 그냥 웹툰을 사랑하시는 단순한 분이 아니네요. 네. 저는 정말 어디서? 저는 서울시 동대문구에서 동대문이면 그래도 그나마 좀 가까워요. 네. 그림을 보자마자 그냥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그리고 이야기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아픈 역사에 기반을 했던 그런 실화적 이야기를 이제 그 보증도 잘 거치셔가지고 그렇게 연재를 해주시는 게 정말 마음에 들었고 그 때묻지 않는 순수한 우리나라만의 그런 그 화풍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야, 나 이 칼부림 꼭 봐야겠다. 그러게. 너무 궁금하다. 그죠? 오늘 박사님하고 얘기 나누면은 칼부림이라는 얘기가 확실히 확 더 습득이 될 것 같아. 아, 잠깐만요. 보통 이거 패드로 하지 않습니까? 네, 뭐 태블릿 패드나 뭐 이런 그렇게 걸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 직접 직접 다 하시네요, 붓으로? 사극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매끄러운 느낌보다는 그래서 좀 더 이제 거친 붓의 느낌이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서 서해붓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술가가 맞습니다. 예술가입니다. 제 작품 자체가 요즘 웹툰들이 이제 면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하면은 저는 약간 선적인 느낌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많은 공력을 좀 들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그리면서도 혹시나 해서 자료를 계속 고증을 보면서 고증하는 거. 맞아. 와. 일단 박물관에도 도록들도 있고요. 논문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같이 이제 웹툰을 그린 사람은 결국엔 시각적인 자료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미지 자료들을 찾아갖고서 제 작품에 적용을 하는데 좀 아쉬운 거는 어떤 박물관에서 유물을 볼 때 보통 이제 그 정면밖에 못 봐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360도를 한번 좀 둘러서 보고 싶은데 이제 그런 자료들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좀 아쉽죠. 그 고증을 하다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그러게요, 겁니다. 그러게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 뭐예요? 왜 갑자기 우리 사진 왜 나왔어? 우리 등장하나요? 어? 일단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걸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사또랑 이방 이렇게 그려주신 건가요? 아니요, 이게 장군과 선비인데 이제 권재관 씨가 이제 그리다 보니까 이방처럼 되어버렸네요, 이게. 저렇게 촐싹거리는 장군이 있었나요? 역사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기준으로만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사 자체가 후대의 평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다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 평가가 단순히 그냥 조롱으로 끝나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병자호란까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 병자호란과 이런 그 시기를 바라보는 현대인들의 시각이 그 시대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려하지 않는 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잘못한 것도 있겠죠. 우리 조상들이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숨겨진 어떤 역사적인 어떤 서사들을 알아가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 작품이 그 시대를 바라보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은 간접적으로라도 그 시대를 좀 경험해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역사를 헤쳐나갔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좀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통해 그 서사로 감동을 주는 그런 마니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 근데 너무 진짜 대단하십니다.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마니아가 그려준 그림이 있는데요. 네. 잘 그리셨어요? 너무 영광이다. 짠! 짠! 너무 멋있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냥 웹툰 그리는 분이 아니라 병자호란에 관련돼서 역사적 고증을 하시는 분한테 우리의 얼굴을 넣는 건 너무 민망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둘 다 취했어. 그러네. 그러네요. 둘 다 만취했어. 만취했네요. 만취해가지고 둘 다 만취했어. 야, 근데 진짜 대단하시다. 진짜 잘 그리시네. 잘 그리십니다. 그리시죠. 잘 그리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칼부림이라는 웹툰 진짜 너무 재밌을 것 같다. 그 병자호란 얘기만 들으면 난 치오. 이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이것도 그 시절을 알아야 그럼요. 똑같은 수문 안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